네, 안녕하십니까. 엔캠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 장중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일단 엔캠이 30만 500원에서 지금 2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요 엔캠 얘기해보기 이전에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해보고 싶냐면, 요런 내용의 속보가 좀 나오면서 오늘 장이 굉장히 어지럽게 좀 돌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미사일이 뭐 이란 내부를 좀 타격했다, 요런 내용의 좀 이슈가 나왔고, 이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스라엘이 일단 한번 폭격을 당했는데 그 폭격을 이란의 소행이라고, 이란이 배후에 있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한번 때렸습니다. 이란이 그냥 맞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이란이 제가 기억하기로 7명 정도가 영상 안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한번 폭격을 할 거라는 식으로 암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라마단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얘네들이 웬만하면 싸움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그 이후로 한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뭐 드론을 수십 대 날려서 수백 대인가 수십 대를 날려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막았다라고 이스라엘이 얘기하면서 저번 주까지 증시 상황이, 그리고 최근까지 증시 상황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일단 보복은 조금 미루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증시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오늘 이란을 때렸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일단은 한국석유, 그리고 홍구석유, 이런 종목들은 왜 움직이나요? 원유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중동이 산유 국익들이 많다 보니까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하는데, 지수가 꺾일 때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석유랑 뭐 홍구석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은행이라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좀 들썩들썩 했었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전쟁 관련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빅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큰 상승 흐름이 조금 있었는데 21% 정도 올랐다가 지금 10%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그래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캠이 이렇게 마이너스 4.4%로 버티고 있는 게 저는 지금 괜찮은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진정이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캠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구간을 분할 매수 타점으로 오히려 잡아볼 수가 있겠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엔캠이 지금 어떤 게 좀 많나요, 여러분? 빚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나왔던 이슈는 IRA 관련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우리가 대표적인 IRA 관련 수혜주가 뭡니까? 에코프로머티인데, 자, 이 에코프로머티랑 기간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시면은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고 둘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은 딱 1월 10일까지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에코프로머티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동안에 엔캠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세가 다르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에코프로머티 다시 한번 반등하나 싶었던 때가 언제예요? MSCI 관련한 이슈가 터졌을 때죠. 편입이 확정된 이유인데,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이렇게 지금 추세가 좀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이 구간에서부터 엔캠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가는 거면 이 구간에서 조정을 보일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어야 정상이라는 건데, 에코프로머티랑 엔캠의 추세가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엔캠이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무슨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다? 추가 상장 관련한 이슈 때문에 그런 이유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하면 다 소환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간다라고 소문을 낸 게 누구예요? 바로 요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지 간에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상장할 물량이 남아있는 엔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어떤 것에 편입이 돼서 설거지할 확률이 높겠다? MSCI에 편입돼서 설거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하나의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라고 보시면 되고, 이 펀드의 규모가 13조 달러인 만큼 굉장히 막강한 외국계 자본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한다는 말씀이고, 이 MSCI에 지금 엔캠이 편입될 수가 있나요? 시가총액이 지금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간당간당한 수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MSCI 5월 정기 편입을 노린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줘야지만이 편입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8월 정기 편입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장기가 이렇게 추세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대가 이제 매물대로 인식이 되는 바람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MSCI에 편입될 수도 없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MSCI를 통해서 보통
어떤 걸 많이 합니까? 설거지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들이 상장할 물량, 7월까지 해서 상장할 물량을 설거지를 해야 되는 엔캠 입장에서는 설거지를 하려고 MSCI 편입을 딱 시키려고 보니까 어때요? 추세가 이미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렇게 찍고 빠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가 굉장히 제한이 되겠죠. 돈도 많이 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어디까지 한번 밀리면서 61선까지 한번 밀려놓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어떤 느낌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에코프로의 느낌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그럼 에코프로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자,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한번 이런 고점을 두 번 찍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5월 정기 편입에 불발됐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나오면서 어디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냐면 정확하게 61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고 전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아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엔캠이 요 구간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지금 5월달 한 달 정도를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5월달 한 달 정도를 조정을 받으면서 6월 초에서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라는 건데,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고점 넘는데 6월 한 달 썼고, 그리고 다시 한번 7월 동안에 상승을 하면서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죠. 요런 만약에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엔캠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61선까지 밀렸다가 스리슬쩍 21선 올라타 놓고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추세를 그렇게까지 크게 무너뜨리진 않았죠. 이렇게 크게 무너뜨리진 않아놓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고, 에코프로는 요 구간에서 어떤 게 이슈가 터졌었냐면 이 쇼스퀴즈라는 게 터졌습니다. 쇼스퀴즈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공매도를 친 세력이 있는데 주가가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매수의 포지션으로 바꿔서 내가 빌려온 주식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공매도 친 세력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쇼스퀴즈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고 치면 엔캠은 뭐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채 물량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다지는 느낌으로 61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채 입장에서라도 이 주가를 이렇게 내리면서 계속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훨씬 어떤 돈을 끌어오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면서 7월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엔캠을 지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 보자면은 61선까지 밀릴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오히려 공략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MSCI 불발이 오히려 호재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에서 편입이 진짜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쏟아져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을 토대로 설거지를 할 확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무너뜨리면서 불발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는 이런 패턴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찔러주고 빼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전에 이 앞전부터 엔캠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영상에서 충분히 이 신고가를 뚫고 내리는 방식으로 한번 전고 매물을 소화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팔고 튀었다라기에는 사실 여기서 지금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팔고 튀었다라고 하기에는 뭐 수익률이 뭐 20%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팔고 튀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4월 8일 날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4월 8일의 분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때가 그렇게까지 많이 거래대금이 터졌던 게 사실 상승할 때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세력이 팔고 튀었다라고 명확하게 확인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캠이 이렇게 한번 찔러주고 빼는 패턴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충분히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디서 보여줬었나요? 딱 요 구간에서 보여줬죠. 요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였던 13만 6천 원을 찔러놓고 빼면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방식으로 엔캠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1월 19일입니다. 제가 이 전날인 1월 18일에도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1월 19일날 대응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는데, 대응방 상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1월 19일날 제가 엔캠 고점 신호 발생했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엔캠을 1시 19분에 정확하게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시 20분이면 언제냐면 이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응방에서 1시 19분에 제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때 1시 20분부터 시작해서 폭락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장중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3% 정도를 밀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엔캠을 요 구간에서 팔고 다시 한번 사서, 다시 한번 팔고 다시 한번 사서
쭉 끌고 오고 있다가 여기서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사서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매수한 구간 두 구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때가 언제냐면 1월 26일인 게 하단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1월 26일로 한번 가보면요. 자, 여기 상단에 1월 26일 확인되시죠? 제가 이때 엔캠을 동시효과에서 지켜보면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11만원의 매수가를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11만원인데 107,300원까지 갔다 온 엔캠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 번으로 잡아간 타점이 어디냐면은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전날에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잡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구간이냐면 177,000원이고 2월 5일이라고 아래에 지금 보시면 확인이 되실 텐데, 2월 5일로 한번 가보시면, 자, 2월 5일 마찬가지로 대응방이 확인이 되실 거고, 이 2월 5일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엔캠 177,000원 이하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안내드린 타점이 바로 여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때가 보시다시피 오전 9시 15분인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렇게 엔캠 지금 대응방이 좀 있는데,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7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요 대응방으로 입장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시 27분인데 이 영상이 나중에 편집되고 올라가는 시간이 언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장이 마감되고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상이라는 게 20분짜리를 찍었다라고 해서 바로 게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을 또 편집하게 되고 또 인코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인코딩이라는 작업까지 거치게 되면은 최소 1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드릴 때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요 대응방에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내가 이전에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캠1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처리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엔캠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엔캠은 전환사채 물량을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상장하면서 팔아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환가액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채 물량을 들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훨씬 더 상승시켜서 팔아먹을수록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상승시켜서 팔아먹는 게 세력 입장에서도 유리하다라는 얘기고, 3천억 가까이를 빌려준 세력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규모가 이 세력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에코프로라는 얘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력이 퍼뜨렸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제2의 에코프로처럼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면 이 구간에서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60일선을 터치하고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MSCI에 편입되고 나서 쏟아져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을 토대로 설거지를 하면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기의 끝에서 미친 오버슈팅 구간에서 매도할 거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오버슈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 타점에 대해서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릴 거고, 이렇게 대응방에서도 안내를 드릴 건데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대응방은 입장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저 어쨌든 간에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4달 5달에 걸쳐서 주가가 꽤나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내가 과연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XR 관련 종목을 하나 매집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고, 이 XR 관련 종목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을 유심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을 알고 계실 텐데, 이 피롭틱스가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슈가 커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을 했었고, 이 XR 관련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시기가 올 때마다 계속 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XR 관련 종목들이 시기가 돌아올 때 제가 가져온 요 종목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대시세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XR 관련 종목이 군데군데 세력이 매집하는 적은 분명히 있는데 대시세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뜬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선 부근에서 들어가서 리스크는 짧게 가져가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 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